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시대 가이드들 2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이드는 스위스 마이링겐 출신의 멜히오르 안데렉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악인들은 안데렉을 가이드 중에 제왕, 가이드의 신사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알프스에서 나폴레옹만큼이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가이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등산가들 사이에서 안데렉을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라고 평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알프스에서 최고의 피켈 다루는 기술을 구사한 가장 뛰어난 가이드로 소문이 난 인물입니다. 안데렉은 어릴 때 고산 목초지에서 소를 키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가진 목강 예술가로 런던 화랑에 출품할 정도로 예술성이 있는 유명한 가이드였습니다. 1858년부터 레슬리 스티븐을 가이드하고 1877년 갈렌 슈톡을 동계에 초등할 때까지 20년 동안 가이드 생활을 했습니다. 알프스 등산의 황금시대 초기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 대부분이 안데렉과 함께 수많은 초등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안데렉은 1864년 프랜시스 워커 가족들과 함께 발럼 호름 초등에 참가를 하고 1865년 호러스 워커와 조지 매티스, 아돌푸스 무와 함께 몽블랑의 브렘바벽 초등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당시 브렘바벽 초등은 마터호른을 초등한 사건만큼이나 알프스에서 아주 대단한 등산이었습니다. 1871년 안데렉은 마터호른에서 프랜시스 워커와 그의 딸 루시 워커와 함께 마터호른을 등정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 최초로 치마를 입고 마터호른을 등정하면서 대단한 흥미거리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루시 워커는 24살 때부터 가이드 안데렉을 만나서 멋진 등산을 함께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안데렉은 20년 동안 루시 워커의 전속 가이드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시 워커는 돈 많은 사업가 딸로 결혼도 않고 노처녀로 산에도 미쳐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안데렉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에 루시 워커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산도 사랑하지만은 가이드 안데렉도 사랑한다. 하지만 안데렉은 이미 아내가 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터호른 초동자 에드워드 임퍼도 안데렉은 탁월한 등산가로 경의를 표할 만한 인물이다. 피켈로 얼음 계단을 만들 때 속도와 정확성은 목각 다루는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가장 뛰어난 아이스맨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안데렉과 함께 등산을 하려면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데렉과 함께 등산한 고객은 사고나 죽은 자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데렉은 1894년 알파인 클럽 송년 모임에 주빈으로 초대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식들도 유명한 가이드로 활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았다고 전해옵니다. 87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금시대 이태리 쪽 마터호른 주변에서 당시 최고의 암벽 등반가인 장 안뚜아누 까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렐은 마터호른 이탈리아 쪽 베이스 캠프인 브레이르에서 리옹능선으로 8번이나 제일 많이 도전했던 등산가 겸 가이드였습니다. 영국인들이 마터호른을 도전하려고 이탈리아 브레이르 산골 마을로 들어오기 3년 전인 1857년부터 동네 젊은 총각 2명하고 마터호른을 이미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총각 중에 한 명은 등산가이며 신부가 된 유명한 아임의 고래 신부입니다.
까레는 이탈리아 쪽 그 산골 마을인 그 발투르 낭슈 그 출신으로 원래 그 직업은 그 석공이고 벽돌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피에몬테 지역 그 보병 부대에 근무한 그 경력도 있고 그 이탈리아 그 방어 그 해방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까레는 그 마토 호론을 보면서 저 위대한 그 산봉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그 반드시 다시와 등장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남기면서 마토 호론을 항상 그 자신의 그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까레는 그 이탈리아를 위한 그 열렬한 그 애국자로 이탈리아인들이 마토 호론을 그 초동해야 한다고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1863년 그 토리노에서 그 이탈리아 그 산악회를 그 창립할 당시 그 피에몬테 지역의 그 최고 봉우리 그 몬테비소를 1861년 영국인 그 윌리엄 매티스에 의해서 초동정이 되면서 마토 호론 초동은 이탈리아인들이 반드시 그 초동을 해야 해서 영광을 가져와야 한다고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 안투안 까레는 1890년 그 8월 21일 그 62살 때 그 마토 호론에서 그 유대인이며 그 천재 그 작곡가로 알려진 그 레오네 그 시니갈리아를 가이드를 했습니다. 까렐은 그 폭풍설로 퇴각을 하다가 그 시니갈리아를 안전한 그 장소로 대피를 시키고 그 탈진을 해서 산깃을 그 바위 옆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그 시니갈리아는 까렐의 그 숨이 그 넘어갈 때 그 하나님께 영혼을 그 바치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까렐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예라고 그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장소에 그 까렐의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까렐은 그 1880년까지 마토 호론을 그 쉬운 그 세 번이나 등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여섯 번째 그 가이드로 1865년 그 마토 호론을 그 초동하고 그 하산길에서 그 추락산 샤모니 최고 가이드 미셸 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끄로의 그 원래 그 본 직업은 샤모니에서 그 구두 그 제조업에 그 종사하던 사람으로 1859년부터 윌리엄 매티스와 함께 몽블랑을 그 가이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865년 7월 그 마토 호론에서 초동을 하고 그 하산을 할 때 그 선두에서 리드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5년간의 그 짧은 가이드 생활을 마감을 하고 그 애석하게 추락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 끄로의 그 나이가 35살 그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끄로는 그 황금시대 초기 영국의 그 등산가들 그 매티스, 무어, 터켓, 윈퍼, 윌스 등과 함께 그 몬테비소 그랑드 조라스를 그 초동을 하고 당 블랑시 등 많은 그 등산에서 가이드를 했습니다. 당시 그 성격이 그 까다롭고 괴팍했던 그 웨드워드 임퍼가 끄로에 대해서 끄로는 강인한 그 산사람으로 탁월한 그 빙산 기술과 루트를 찾는데 그 재능이 있는 가이드였다. 끄로는 인간적으로 존경과 애정을 그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함께 그 등산한 가이드 중에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가이드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끄로는 그 체르마트 교회의 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 끄로의 그 묘비에 친구들이 사랑하고 등산가들이 그 믿어하던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나이를 잃고 우리는 그 슬퍼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초기 여성 등산가들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윈퍼는 장 안뚜안 까렐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순수하고 진실되게 산을 사랑한 등산가로 까렐은 그 산에 그 홀린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렐은 그 독창성과 지략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탐험에서 기쁨을 주고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